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명,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철저하게 검증할 부분은 검증하겠다라는 게 당에서의 입장인데요. 저는 처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을 선택하는 것, 인사라는 것은 컨셉인데 과연 한덕수 총리 후보자로 어떠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 연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좀 올드한 이미지가 저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과연 이제 15년 정도 이렇게 공직을 떠나 계셨던 이분을 다시 등용할 만큼 인물이 부족한 건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나 했었고,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성장해왔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선되는 총리 후보자가 자신과 결이 다르다거나 대립한다거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을 피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좋은 의미로 엘리트 관료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저는 한마디로 시류순응형 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한덕수 후보자를 찾게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최저 생계비를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그걸 전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갔던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셨던 것 같고, 원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당선인과 같은 입장이셔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들, 그리고 지금 당선인께서도 과연 원전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필 것인가. 그 선거 과정에서도 당선인의 메시지도 좀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논쟁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관료로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찬 전 총리가 그렇게 추천하고 발탁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분이 책임 총리로서 적합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책임 총리라는 것이 제도로서 예전처럼 뭐 DJP 공동정부처럼 국민들과 선언하고 제도로서 보장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를 하듯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대우하듯이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 한덕수 후보자가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한테 갈등도 좀 노출하고 이런 부분을 해왔던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또 당선인께서 그랬으면 한덕수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 다른 분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후보자를 선택하는 걸 보고서 책임 총리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 가장 같이 많이 따라다녔던 얘기가 윤핵관입니다. 이준석 당대표하고도 그렇게 엄중한 선거 시기에도 붙었던 게 윤핵관이죠. 본인은 책임 총리제를 한다고 하고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심지어 이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지금 강하게 행사하고 인수위의 권한을 벗어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고, 결국 과연 이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행태에서 과연 지금처럼 책임 총리제를 온전하게 구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국가원수로 이제 처음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제 이런 모습은 민주당이 보기에도 그렇게 뭐 인색하게 평가할 일은 아니겠죠? 예, 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제주도민들과 약속을 지켰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당선되고 나서 국민들의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혹시 가신 거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민들과 화합하고 여러 가지 과거의 아픈 과거사들을 치유하고 포용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기대하고,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5.18 관련되어서도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뭐 메시지를 냈다가 뭐 선대위에 잘못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전두환 씨 관련된 뭐 공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 이른바 뭐 개사과 발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었는데 이제 당선이 되신 만큼 4.3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아픈 과거사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되고 정확한 좀 메시지를 내시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의원들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다양한 당내 인재들을 더욱 조금 부족하더라도 응원하고 지지해서 이 시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지도급인 송영길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고루 좀 섞여 있는 게 좀 서울시 의원들 사정인데요. 문제의 초점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큰 차이로 졌고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한 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내 여러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고 심지어는 전 당 밖에서도 거론되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원들까지 포괄해서 함께 논의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 선출형으로 후보를 만들어 가자 뭐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지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부분이 그렇게까지 나서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지금과 같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있던 시절에 여러 가지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후보로 나셨던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께 좀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좀 평가해야 되는 시점,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당내에는 좀 젊은 새로운 리더십을 좀 만들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자라는 또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절에는 오히려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좀 돌파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